네, 안녕하십니까.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세 번째 중단원인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하고 있었죠. 두 번째 소단원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영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국제거래 확대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제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표로 나타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국제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다음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문제점. 이거를 각각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영향에서 국제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제거래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생산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 국가별로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 뭐 물론 지금 제주도 이런 데에서 열대과일의 일부 생산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기 이 동남아 같은 곳에서 나오는 열대과일을 그대로 먹어볼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바나나나 또는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국제거래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저기 뭐라고 할까요? 추운 지역에서 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국제 거래를 통해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해외여행, 해외 취업 등의 생활 범위의 확대입니다. 앞에서 나온 상품 선택의 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구촌 개념으로, 세계화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 조선시대 때에서는 한 마을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흔치 않았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기 마을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졌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부산으로 갈 수 있듯이 이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맘만 먹으면 좀 돈이 들지만요, 맘만 먹으면 오늘 당장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었죠. 근데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일단 국제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 취업 등 다양한 생활 범위가 확대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기업입니다. 소비자보다 기업이 훨씬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생산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교과서를 좀 볼까요? 네, 교과서 150페이지의 옆에 날개에 나와 있는데요.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경제학적으로 너무 나와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많이 생산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긴 하는데요. 그것까지 우리는 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생산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연필의 수는 10개라고 칩시다. 근데 그 10개를 생산한 사람이 숙달이 좀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분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개를 생산한 것보다 10,000개를 생산하는 게 사람 고용하는 숫자가
비례적으로 봤을 땐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업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숙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훨씬 더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시장이 넓어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더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매출 및 이윤 증가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해외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면 그 저렴한 값의 상품을 해외 시장에다 갖다 팔기 때문에 매출과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국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도 국제거래를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세 가지가 있는 거, 이거 교과서 본문 잘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입니다. 네, 이 반도체를 예시로 해서 기업이 국제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얻은 결과물이죠. 자, 이제 국가가 이제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는 일단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이제 소비를 이제 키울 수 있고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기업도 더 싼 비용에 더 많은 질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팔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도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간 노동력과 기술 이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 기회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술도 배우면서 또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싼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서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국제 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겠죠.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 협력을 하자. 이런 부분 너네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고 국제 협력의 기회도 확대되는 겁니다. 교과서 150페이지 밑에 한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화장품도 참 외국에 많이 팔리고요. 그것도 K-팝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죠. BTS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서, 문화적, 이제, 사회적,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볼까요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국제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봅시다. 네, 일단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훨씬 더 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기업의 물건들을 사주지 않을 거잖아요.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우리 이제 경제에서는 반드시 합리적 선택을 전제를 하니까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 이렇게 뭐 애국 이제 소비라고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쵸? 이제 예를 들면 일본과의 이제 무역 정쟁 같은 경우는 조금 애국 소비와는 조금 다른 이제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침탈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손해를 보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발달하지 못한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산업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감기를 앓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짝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수출 환경 나빠지고요. 실업이 금방 발생하고 경제 성장률도 금방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자율성 침해가 나와 있는데요. WTO나 FTA 같은 체결로 인해서 서로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협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뭐 협정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작년 좀 몇 년 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역전쟁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 수입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위안부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법원 판결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개인별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으로 하겠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고, 그거를 어떻게 못하니까 일본이 무역전쟁을 건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율성 침해죠.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일본이 그거를 가지고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거래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무역 규모의 추이인데요. 1970년 5,8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무역 규모가 WTO와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약 38조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죠. 교과서 151페이지에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국제거래 확대가 국가 경제와 개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 무역 의존도의 추이인데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약 한 51%, 한 절반 정도 됐던 것이 2014년도 가장 최근을 이제 2014년도를 본다면 77%, 그보다 더 높았었던 적도 있었네요. 80% 넘게.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봐서 국제거래가 굉장히 우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자료 2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원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합해진 것이 60% 넘었었다면 중국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다시 새 국가, 유럽연합은 국가라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합친 것이 중국보다는 낮지만 중국이 4분의 1 이상을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또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선생님이 조금 설명했지만 자리율과 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써봅시다. 자, 써보셨나요? 자,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수출 환경이 나빠져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죠. 자료 2를 근거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써봅시다. 네, 당연히 중국 경제의 침체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죠. 네, 3번 이제 종합해서 보는 건데요. 자료율과 자료위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이나 해결 방안을 모둠을 할 수 없으니 개인별로 한번 적어 봅시다. 적고 다음 답을 확인해 보세요. 네,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수시장은 수출 수입 구조를 제외한 국내 경제에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주면 소비를 해주면 어느 정도 국제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버틸 수 있겠죠.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당연히 외국에서 사줄 거고요.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즉 중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판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침체되더라도 다른 시장의 물건을 판다면 조금 낫겠죠. 자, 마지막 확인 학습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네, 국제거래로 소비자, 기업,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골라서 기호로 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재화와 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이익은 기업이 볼 수 있는 이익이고요. 정치, 사회, 문화적, 국제 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국가가 볼 수 있는 이익입니다. OX로 보면요.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국제 거래가 확대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단원 3단원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4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거래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GDP 앞으로 GDP가 얼마나 늘어나나 줄어드냐 이제 그게 경제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국제 거래가 위축됨으로써 다들 모든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일본과의 이제 무역 전쟁, 또 중국과의 사드로 인해서 한한령 같은 문제들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국제 거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그냥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사례를 찾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통계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라고 배우게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